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의 정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66포인트, 한 0.8%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0.27%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네,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는 하염없이 즐겁지만 떨어질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면 그 투자자의 투자 자산은 남아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매수, 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니까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 보면 너무 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 기업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듯이 이렇게 정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테마주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마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 이제 통신 테마주,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통신이라는 그 비상장 회사 뭐 테마주가 뭐 10배, 100배, 200배 가까이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테마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바이오주라는 그 섹터에서 저 종목은 위험해와 장기적으로 그 회사를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 이런 것들을 토탈리 이제 계산했을 때 어떤 투자하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냐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정말 그 회사를 장기적으로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를 먼저 파악하고 그 파악된 기본을 토대로 투자를 한다면 그때는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앞으로 그 회사의 발전하는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와 고배당 가치주 섹터를 이렇게 마치 흑백의 논리처럼 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있고 뭐 지금 보시면 저의 관심 종목 이렇게 보시면 섹터별로 다 구별을 했는데 이런 테마와 저평가와 성장과 그리고 배당과 이렇게 복합시킨 어, 테마 성장 가치주라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K, LG 등 대기업 그룹의 섹터가 있고 금융주, 경기방어주, 바이오주, 고배당주, 뭐 그다음에 각종 뭐 스펙, 그다음에 개별주, 뭐 무선 충전, 각종 어마어마한 이런 섹터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항공산업, 오만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섹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우리가 가야 되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능하다면 첫 번째는 그 기업을 믿고 투자를 오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튼튼해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기본이겠죠? 돈을 벌지도 못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첫 번째 원칙은 저희는 일단 고배당주. 자, 우선 첫 번째는 고배당입니다.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고 그 돈 번 돈을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고배당주를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캐시카우 같은 계속 우유 젖만 짜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젖만 짜내는 매년 5% 이자만 주고 있는 그런 회사는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S-오일 같은 회사 뭐 더 이상 뭐 딱 봐도 뭐 크게 성장할 수는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GS 칼텍스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는 그런
저성장의 어떤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배당도 주지만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저기 배터리 시장이라든지 뭐 태양광 시장이라든지 신에너지 사업 쪽에 계속 투자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성장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성장성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을 주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그게 이제 베스트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데 가장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고배당주를 이제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에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정도. 그러면 1. 고배당주. 2. 성장주. 자, 요 두 가지가 딱 맞게 떨어지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힘들죠. 이런 기업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업을 찾으면 이제 그때는 좀 뭐라고 할까요? 예, 좀 그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어떤 종목이 나올지 그거를 알기는 힘듭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고배당주와 성장주. 고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한다.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고배당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았죠. 고배당주들을 쭉 9%, UIL, SAMT 종목명을 한번 다시 좀 볼게요. 자, 여기 있죠. 삼양옵틱스부터 해서 UIL, SAMT, 라이콤, 푸른저축은행, 아이마켓코리아, 화성산업, 코리아오토글라스, 정상JLS, KCT, 세아특수강, 효성 ITX, 동국산업, KB오토시스, 레드캡투어, 한국기업평가. 뭐 5%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아, 대성에너지도 5%네. 신양홀딩스 6%. 자, 이런 기업들의 이제 우선 셀렉션을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이제 이 기업들을 파고 들어가야겠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업들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삼양옵틱스 상장 이후에 3년간 계속 주가 절고 있습니다. UIL 상장 이후에 연봉으로 보면 되겠죠. 큰 흐름을 봐야 되니까 UIL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AMT 계속 절고 있네요. 이라이콤 얘는 성장을 하고 있네요. 아이마켓 코리아 주춤, 화성산업, 노말, 코리아오토글라스, 평타, 네, 정상 JS 소폭 움직임, KCT 급등했다가 좀 빠졌고, 세아특수강 절고 있고요. 진양홀딩스 급등했다 절고 있고, 효성 ITX 성장 과도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동국산업, 노말, KB오토시스, 레드캡투어, 한국기업평가 이런 기업이 이제 대박 난 기업이죠. 자, 15,000원에서부터 7만원까지 고배당을 받고서도 크게 성장한 이런 기업을 하나 찾기 위해서 우선은 첫 번째는 고배당주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주를 발굴.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주식 투자의 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왜 주식 투자의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고배당주를 투자를 하게 되면 3년이든 5년이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왜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왜?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을 받음으로써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주를 발굴해야 되면은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 결국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당을 많이 주더라도 그 배당을 다 받고 나서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겠죠. 예,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시황에 크게 조정 지장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회사가 급격히 하락한다고 봤을 때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고배당주 리스트업을 하고 성장주를 발굴해서 최종적으로 분산 투자입니다. 자, 이것을 그래 내가 좋아 하나 찾았어, 이거 대박이야, 자 몰빵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률은 극대화되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최저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는 분산 투자의 범위는 투자자 본인이 정하겠죠. 자, 한 종목이냐, 한 종목에서 5종목, 자 10종목. 자, 비중을 10%로 10개 고배당주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한 종목만 몰빵하거나, 그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이죠. 자,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10종목은 안전할 것이고요, 수익률이 그만큼 다운될 것이고, 한 종목을 했을 때는 수익률이 만약에 제대로 골랐을 때는 최고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래서 세 종목을 했을 때 어떻게 토탈리해서 30% 수익 날 거를 한 종목으로 해서 마이너스 30% 날 수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이 이제 정도예요. 이렇게만 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배당주를 리스트업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배당주의 기업을 하나하나 면밀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에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그래 한 종목은 좀 심한 것 같고요. 저는 최소 3종목에서 많게는 좀 10종목은 좀 많을 수 있으니까 한 7종목 정도, 7종목 정도를 포트폴리오화 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나간다면, 그러면 뭐 트럼프 아저씨가 사고를 치든 뭐 국내 정치 상황이 악화되든 뭐 어쨌든 저쨌든 너네들 뭐 할 거 다 해라 하더라도 난 배당을 좀 받겠어. 그리고 그 기업이 성장한다면 난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겠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식시장이 떨어졌어요, 오늘 안 좋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래 오늘 좀 떨어졌네, 오늘 왜 이러지, 에휴, 넘어가는 거죠. 스트레스 안 받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일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본업에 집중. 결론은 이제 본업을 집중하고, 그래서 본업도 잘 되고 주식 투자도 잘 되고, 이 길이 우리는 주식 투자의 정도가 아닌가, 바른 길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또 고급스럽게 한번 또 우리 이런 거 예. 바를 정치 어딨니? 아유, 오버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예. 한글이 좋죠. 예. 한자까지 뭐 쓴다고 더 멋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요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면서 오늘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지금까지는 내가 힘든 투자를 했다면 나는 좀 이제 좀 올바른 길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한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